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도시철도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도착한 역이 어딘지 방송을 못 들어서 내려야 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 어려움 없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대구입니다. 스크린도어에 도착역을 크게 써붙여놨기 때문인데요. 이 스티커 아이디어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대구교통공사가 이번에는 도착역 터널 벽면에 역명판을 부착해서 출입문 쪽에 앉아있는 승객도 도착역명을 보고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승역에도 이 편의시설 방향과 안내 표지를 눈에 쉽게 띄도록 설치를 해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길 찾기 더 쉬워진 대구 도시철도, 보다 많은 시민이 찾는 시민의 발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9월 13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당분간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안동과 영주 등 북부권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강수 시점과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비로 인해 안동 26도, 영주 2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며 낮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봉화 송이 한야구 축제가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봉화읍 내성천과 관내 송이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이번 행사는 기존의 판매 행사 위주의 축제에서 달피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송이 채취 체험, 송이 한야구 골든벨 같은 체험 위주 연계 행사들이 진행되고요. 전통 놀이를 재현한 청량문화제와 또 봉화 송이 전국 마라톤 대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봉화구는 경찰과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 안전사고 제로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바가지 요금 근절 의지를 담은 가격 표시제를 추진하고 업체 입점 자격 요건을 강화해 관광객들의 축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송이축제가 수해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행되는 첫 축제인 만큼 봉화 곳곳에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하늘 흐린 가운데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고요. 이번 비는 주말까지 계속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늦은 더위는 점차 힘을 잃겠는데요.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 26도 선에 머물겠고 내일은 2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는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대규모 행사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경주 보문단지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2023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이 개최되는데요.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문화유산 관련 기관과 업체 96곳이 참여해서 국가유산의 보존과 안전 방제, 국가유산 수리 복원 등을 다루는 331개 홍보 전시 공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사 첫날인 내일은 국가유산 산업의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리고요. 마지막 날인 오는 16일에는 국가유산의 새로운 시각 접근법에 대한 최태성 강사의 참여형 토크 콘서트도 진행됩니다. 이번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이 국내 유일의 문화유산 전문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흐린 하늘 보이면서 시간당 4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후부터 빗줄기가 점차 거세지면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이고요. 많은 곳은 70mm 이상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가을비로 인해 늦더위는 가시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3도 낮은 24.4도, 습도는 96%입니다.
오늘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동에서 남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인해 휴항하는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어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국민들의 어촌 휴가 장려를 통해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달 정관계 인사들과 해양수산부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캠페인인데요. 캠페인 참여자는 휴가는 어촌 바다로 여름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으로 홍보하고 캠페인 후속 참여자에게 수산물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울릉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다가오는 추석과 황금 연휴를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와 함께 볼거리가 많은 어촌 마을에서의 휴가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오도창 영양군수를 만나봅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81%라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신임을 아주 두텁게 받고 계신가 봅니다. 예,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저를 좋게 봐주시고 또 항상 많은 성원과 격려 덕분에 정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언제나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또한 국민과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양하면 고추가 정말 유명하죠. 무엇보다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양고추는 1999년도에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농산물 중 그 최고 품목으로 영양고추가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한 20회 이상의 대상 수상 이력도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품질 좋은 영양고추는 매우 적합한 그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밤낮 기온차가 크고 또 고추 가피가 두꺼우며 또 고춧가루 생산 수율이 고춧가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고추 색깔이 곱고 선명하고 또 매우면서 단맛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특히 비타민 A와 C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네. 영양고추 자랑을 해주셨는데 물론 품질도 좋지만 유통과 네네. 또 마케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특이하게 영양이 아닌 서울에서 매년 고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예.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은 올해로 1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추라는 그 단일 장목을 가지고 전국 축제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영양군에서 수도권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서 적극 마케팅 전략으로 지금은 요즘 서울 시민께서 이 가을철만 되면은 서울시청에 그 전화 북새통을 이룬다고 할 정도로 하여튼 그 주민들인데 하여튼 그 귀에 확 박힌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 축제는 다가오는 그 18일부터 네. 그 9월 18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사흘간 서울 광장에서 원래 주제는 영양고추는 언제나 옳다라는 슬로건으로 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첫날 18일에는 KBS 6시 내 고향에 출연해서 네. 직접 생방송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또 시민 참여 체험 행사들도 많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테마 동산을 운영하고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예.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를 해서 정말 소비자인데 달려가서 우리 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양고추는 국내 최고일 뿐만 아니라 또 세계 최고의 명품 고추가 되기 위한 사업도 영양군에서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영양고추는 미국 수출을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난 8월 말에 올해 고춧가루 13톤이 이미 미국 수출 선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 말씀드리고요. 또 고추 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네. 홍고추 최고 가격 보장제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킬로그램당 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보험료도 자부담률을 경감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자랑만 할 만한 게 영양고추동공사에서 빛깔찬 고춧가루를 우리가 만들어서 네. 햇셉 인증도 받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 K 매운맛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영양군의 최대 고민이 아무래도 인구 감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말 인구 감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영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저 군수의 눈이 번쩍 뜨이고요. 정말 또 우리 어른이 한번 돌아가신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예.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 올해 인구가 16,000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영양군의 사례를 보면은 연 사망자가 약 한 300명 사망하고 있고요. 네. 출생자가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소멸 저희 당연히 장사가 없습니다. 네.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기관 유치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잘 아시다시피 양수발전소 유치에 우리 국민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정부에서 10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사활을 걸고 네. 이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고요. 또 교정시설도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미 우리 법무부를 통해서 우리가 유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과거 기피시설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해서라도 인구를 지키고 싶고 영양을 지키고 싶습니다. 예. 또 예. 공공관사 유치에도 힘을 쓰고 계시죠? 이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소방서 신축을 지금 현재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국유림 관리소 유치라든지, 그다음 국립멸종위기종 보건센터 교육관 건립, 또 자작나무 숲체원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유치에 좀 힘을 쏟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첫째로 이제 양수발전소 유치되면은 네. 약 2조 원 이상 규모의 건설 사업이 저희 지역에 유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고요. 네. 특히 신규 일자리가 아마 고급 인력이 150명 정도 저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또 건설 한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 동안 약 한 1,000억 원 이상의 각종 지역 발전 기금을 저희 지역에 아마 우리가 투입이 되게 되고요. 네. 또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지방 세수가 한 14에서 15억 정도 매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사업이 들어오면 지역이 아마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국책 사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봉화군과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결과는 언제쯤 그럼 알 수 있나요? 예, 우선 사업자 결정이 네. 원래 9월달에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아마 정부가 아마 다른 일정 때문에 아마 11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영양 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시나요? 예, 하여튼 우리 영양군의 정주 여건 실정은 사실상 주택 보급률은 한 110% 됩니다만 노후주택이 그중 한 68%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이 들어가 살기에는 정말 좀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주거 공간이 절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 초년생을 또 신혼부부를
끌어들이려면은 우리 정주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영양 동부리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한 44호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밭에들 주거단지 조성을 260세대 규모를 저희들이 지금 각종 인프라를 갖추고 또 셋들 사업도 주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또 특히 그 우리 영양군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50세 이상 국민 건강검진비를 그 2년에 한 번씩 그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65세 이상 대상 포진 아마 17만 원,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외에도 목욕 임용 바우처 제도를 이미 지금 한 4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르신들의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생활민원 바로 민원 처리반. 네네. 예, 이게 영양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복지 정책입니까? 네, 그 시골의 이 실정을 보면 노인 인구가 40% 네.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는 그 어디 우리가 뭐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은 네. 그 사실 전화도 할 곳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노인 돌보미 분들이 순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그 개인을 통해서 전화 한 통 하면은 그 우리가 그 바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물론 첫 해에는 한 1,100건 정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1년에 한 3,000건 가까운 그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된 서비스는 뭐 전기 배선 수리라든지 전구 교체라든지 또 취약계층 어른 전동 스쿠터 수리라든지 네. 보일러, 수도, 특히 요즘 인기 좋은 게 방충망을 저희들이 100% 다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찾아가는 우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바로 민원 처리반을 당초에는 1개 반 3명 운영하다가 이제는 네. 그 반을 2개 반 늘려가 8명이 지금 현재 여기 종사해서 어르신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네.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애를 네. 쓰고 계시네요. 네네. 자,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올해는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정말 봄부터 기상 이변으로 우리가 서리 피해를 입었고요, 냉해 네. 피해를 입었고 또 우리가 그 긴 장마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또 태풍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극복하는데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또 용기와 희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끝으로 그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주는 그 풍성한 기운과 정을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았을까요? 참 궁금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요. 조선시대로의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을 윤가영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토요일 대구 학생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전시상을 들어서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온 것만 같았는데요. 여기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높은 대감집 담벼락과 기와집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이번 전시는 현직 교사들이 직접 조선시대의 역사와 미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참여한 부모님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시 안내를 맡은 도스트 김지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전시는 조선시대 미술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생활을 살았는지 살펴보고자 마련된 전시입니다. 조선 미술 시간여행 떠나보도록 할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런 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역시 애들이 좋아하는 팔찌 만들기, 뭐 부채, 뭐 그리고 또 저기 사방지 같은 거 저런 것도 뭐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기대가 됩니다. 거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어서 이제 한참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고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현직 교사분들이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뭐 교과에 관련되게도 얘기를 또 잘 해주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시면 부모님뿐만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9월 22일까지니까 빨리 모두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네. 예. 뭐 체험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달마의 모습을 그린 조선시대 작품 달마도를 그릴 수 있는 곳과 또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이들의 무병장수를 비는 팔찌인 장명루도 만들 수 있게끔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전시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해온 현직 교사들은 아이들이 몸소 느끼고 또 배울 수 있게끔 전시장을 꾸미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는 관음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 김진영입니다. 미술 선생님들끼리 이런 학생들을 위한 전시를 기획하는데 국어교사가 기획 의도나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 하셔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요 비슷한 전시를 기획했었는데 그때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미술사를 아우르는 그 기획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작품이 많고 볼 것이 많은 조선 시대의 미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시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전에는 주로 지배층이나 종교에 관련된 작품들이 많았는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되게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내에 있는 거에 초점을 두고 좀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드리려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도슨트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다 현직 교사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좋아하고 좀 친절한 설명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가 많았고 체험이 되게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들이 실제 미술 수업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로 다양한 재료로 할 수 있는 체험들이 준비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재밌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오시면 되게 설명을 열심히 들으세요.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설명이라서 학부모님들이 좀 더 열심히 듣고 막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알차다는 평이 많았어요. 우리 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문화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애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문화를 가깝게 느끼고 친근하게 느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전통 미술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 전시 기획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의 해설은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목소리로 이번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는 대구학생문화센터의 전시 담당자로 있는 김정민 연구사입니다. 이번 전시는 제목에서 우리다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세상이 좀 무섭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전시의 내용물을 보고 우리 선조들은 옛것에서 배웠다, 자연을 존중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보살폈다, 그리고 바램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내용을 전통 미술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우리 다움이 이런 것이 구나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1학기 때도 사실 저희들이 옛날 옛적 우리 그림 이야기라는 전시를 기획했었거든요. 그때도 역사 선생님이랑 국어 선생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아마 미술 선생님들이 주로 전시를 관여할 것 같지만 역사나 국어 선생님들이 또 참여함으로써 저희들이 또 미술 교과목에 한정된 선생님들의 그 어떤 사고를 좀 확장시키면서 전시의 내용을 좀 폭넓게 기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내용 자체 설명도 아이들 눈높이로 해주셔서 고맙고 잘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으셨어요. 9월 16일 마지막 체험일이 있는데요. 이 체험은 월요일부터 신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은 좀 관심이 있으시면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나 너무 듣고 싶다, 제가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그 현장으로 바로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시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입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 기자가 준비한 이슈는 뭔가요? 네, 최근 대구 대표 관광지 중 하나 이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 이제 침체를 두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석 길은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우리 시대 최고의 가수로 꼽히죠. 김광석 씨가 1964년 1월 22일 당시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대봉동에서 태어난 그런 과거 사실과 연계해서 조성된 곳입니다. 한 해 최고 160만 명이 찾는 명소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방문객이 점차 줄고 있고 김광석 길을 대표하는 축제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격한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광석길은 대구의 대표 관광지인데 이 김광석길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네, 버스킹 공연 감소와 더불어서 방문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구청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버스킹을 접수를 중단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버스킹 공연을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하는군요. 예, 그런데 지난 7월 기준 접수 횟수가 21회에 그쳤고 그러면 이제 하루 평균 버스킹 횟수가 1회도 못 미치는 수치죠. 그리고 김광석길 대표 공연장인 콘서트홀 공연도 올해는 31회로 지난해보다 20회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방문객 수를 보면 2021년에는 9만 9천 명 정도 그리고 지난해에는 10만 3천 명 정도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는 5만 2천여 명으로 이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버스킹 공연 감소와 함께 방문객 또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 통계를 또 살펴보면 김광석길을 찾은 방문객은 모두 46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지난해 상반기보다 1만 명 정도 감소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앞서 2021년 상반기에 55만 5천 명 정도가 찾았었는데 이보다도 좀 크게 감소한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한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네. 뭐 일상을 되찾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공연도 줄고 방문객이 감소하는 상황. 또 여기에다가 또 대표 축제마저도 사라진다니까 좀 심각하네요. 네, 대구 중구와 김광석길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가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제 안 해요? 예. 예.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포크 음악의 이제 전설인 김광석 음악에 좀 기리면서 실력 있는 뮤지션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시작돼서 11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올해 10월 7일 행사가 마지막이고 지난해 신천둔치 대봉교 아래서 약 3천 명의 관객을 모았던 지역 대표 행사인데 종료하게 돼서 이제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이 축제 행사를 종료하는 이유는 뭔가요? 배경을 좀 확인해 보니까 사용허가 문제가 첫 번째로 있더라고요. 올해 행사를 준비하던 중구청이 대구시에 신천둔치에 대한 사용허가를 요청을 했었는데 예. 불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심 하천 신천 인근의 주거지와 교육시설이 좀 밀집해 있고 산책로와 운동시설과 같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불어 사유입니다. 예. 이런 민원이 그동안 계속 발생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축제는 잘 이어졌었습니다. 결국 이제 구청은 올해 마지막 행사를 최근 세단장한 김광석길 콘서트홀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행사는 1차 예선과 2차 예선 거친 10개 팀의 공연으로 구성이 되고요. 본선에 오른 10개 팀 가운데 5개 팀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2팀까지 각각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둔치에서는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실내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공간이 신천둔치 같은
같은 경우에 좀 개방된 장소이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넓은데, 있죠. 예, 넓은데 이게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혼잡할 우려도 조금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도 콘서트에서 행사를 치르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유족 측 의견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지역에서 이제 유족이 김광석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전부 다 시시하는 분위기여서 좀 구체적인 뭐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되지는 않고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구청은 행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유족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중구만의 특색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새 사업이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거고 방문객 갑소와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 행사 말고 다른 사업으로 이제 추진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김광석길의 침체와 같은 위기론이 있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고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젠트리피케이션이 뭔가요? 우선은 그 상업화가 이제 그 지역의 골목이 판권이 발달하면서 이제 임대료가 급등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과거에 있던 사례를 보면 상업화에 따른 임대료 급등으로 기존 상인이나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인데 2017년 하반기에 김광석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첫 공식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계명대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김광석길과 양령시, 북송로 일대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협력단이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김광석길에 위치한 업체의 평균 임대료가 3배 이상 올랐고 보증금, 권리금도 급격한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창업이 폐업보다 3.15배가 많아 새로운 업체 유입은 활발했지만 평균 영업기간이 6.6년이라고 해서 폐업기간은 9.3년으로 변동주기가 좀 짧았습니다.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입니다. 반면에 양령시와 북송로는 임대료가 크게 증가했지만 영업 폐업기간이 길고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김광석길은 이 젠트리피케이션 이 일어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진단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새로 입된 인구가 기존의 원주민을 대체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임대료가 지금 폭증했다. 이런 현상이 있었네요. 기존의 이제 상권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술가들이나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를 주면서 이제 유치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사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권이 발달하고 이제 유입이 많아지니까 임대료를 올려도 또 네. 유입이 되니까. 그래도 아마 수익이 근데 그 정도까지 감당하기에는 예술가들의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이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영업 기간, 폐업까지의 기간이 또 짧아지고 그랬군요. 자,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자체가 대처에 나섰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임대료 상승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구 조례가 대구 경북 지역 최초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 2018년 3월 중구의회가 대구 중구 지역 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앞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가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2016년 4월 상임위에서 이제 보류한 지 2년 만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 조례로 중구청은 5년 이상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는 건물주와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대상은 김광석길 방천시장 내 상가 120곳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지금까지도 그러면은 지속되고 있긴 네. 하겠네요. 네. 근데 지자체가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한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길이 뜸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완화가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나 문전성시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유입된 지역예술인 40여 명이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한때 상승 효과를 좀 내기도 했었지만 네. 현재는 상주작가가 5명 미만일 정도로 좀 침체한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임대료 급등은 막았지만 서서히 오르는 임대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젊은 예술가들이 하나둘 거리를 떠났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떠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대부분 이제 술집과 음식점과 같은 곳이고요. 네. 그리고 젊은 층의 인기는 끌고 있지만 가수 김광석의 향수를 맡을 수 있는 관광지라기보다 지금은 음식 냄새가 좀 가득한 골목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콘서트홀 앞과 벽화 밤의 카페, 벽화사랑 앞 등 이제 3곳이 버스킹 장소
인데 이곳에서 노랫소리가 줄고 있고 지역 대표 축제까지 막을 내리면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 축제가 올해로 마지막 이 막을 내리지만 김광석길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다시 활기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최초의 김광석길 프로젝트가 시작된 배경을 보면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경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마라톤 코스에 그 방촌시장 일대가 포함됐었는데 당시 중구청은 그 지역이 너무 어둡고 지저분해서 그대로 두고 대회를 치르기에는 좀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제방을 따라 이어지는 350m 길이의 골목 상권이 재개발 등으로 문을 닫아서 의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중구청이 그래서 유명 인사를 기리는 길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준혁 선수나 이제 그 김우중 회장이나 여러 인물을 검토하다가 김광석으로 결국에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된 거였군요. 예,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소위 대박이 이제 터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를 조성했던 초기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거리가 밝아졌고 최근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방문객이 찾는 대구 대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과 지역 주민 상인 모두 이제 거리가 조성되기 무섭게 방문객을 끌어모았던 기억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는 한 해 약 150만 명이 찾을 정도로 대구 도심 경제 활력을 불어넣었던 곳입니다. 이 길을 찾으러 대구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만났었어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만드느냐인데 예. 중구청에서는 차별화된 다른 축제 등을 개발할 거라고 합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를 기억하는 주민과 상인, 공무원 모두가 기억을 좀 되살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했을 때 어떤 축제를 했을 때 사람이 모이고 함께 즐기는지를 떠올려보고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침체한 김광석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정말 고심해야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실 팀이 동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팀명이 세로이네요. 세로이. 네, 맞습니다. 세로이 팀이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2020년에 만들어진 6명으로 구성된 침산동의 마을 공동체입니다. 팀명이 세로이이고요. 동네를 좀 더 새롭게 가꿔보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세로이 팀이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이 업사이클링 활동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제품을 전혀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팀명 세로이에도 담겨 있습니다. 예, 이 세로이 팀이 있는 곳, 사는 곳이 침산동인데 네. 지금까지 공동체를 보면 동네 환경이나 여건에 맞춰서 활동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네. 침산동에서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네, 그 사실 이제 북구 침산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아까 좀 전에 도시재생이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2019년부터 새롭게 탈바꿈하기 시작한 동네입니다. 네. 침산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건데요. 빈집과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이 들어서거나 새로운 집과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 공간을 관리할 협의체를 조직해야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만든 침산협동조합이 바로 그 조직이고요. 침산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복합 커뮤니티 센터 공간의 운영과 관리를 맡았습니다. 올해 6월에 준공이 된 침산일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는 카페, 경로당, 어린이, 놀이실, 공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공간이 하나둘씩 만들어지면 해당 공간을 이렇게 채워나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침산협동조합 구성원들과 동네 주민들이 함께 새로이 팀을 별도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침산동 동네 주민들이 어떤 걸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낙후된 주택가를 변모시키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게 새로이 팀이 출발하게 된 계기입니다. 새로이 팀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새로이 팀이 만들어진 것은 2020년이었는데요. 본격적인 활동을 해왔던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 구성원들이 업사이클링 제품 만드는 교육을 처음부터 이제 함께 받으셨고요. 교육부터요? 예,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하나둘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2022년에는 북구청 로비에 직접 만든 업사이클링 작품들을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네 축제가 있을 때는 체험 부스 운영도 하였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활동을 하다 보니 구성원의 실력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업사이클링 관련한 강사로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도 생겨서 그 준비 단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 교실을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체험 교실에 참여한 분들에게 세로이 구성원들이 직접 업사이클링 제품 제조 과정을 안내하는 것이 올해 주로 했던 활동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로이의 대표 이순녀 대표를 만나보고 직접 세로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17일 바람솔길 축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하거든요. 기분쌤하고 저하고 판매할게요. 커피박하고 주방세제하고. 저는 그럼 박계화 쌤하고 체험을 맡을게요. 올해 토끼해니까 커피박 키링 만들 때 토끼 모양을 만들고 태극기랑 꽃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로이 공방을 맡고 있는 대표 이순녀라고 합니다. 처음 계기는 이 동네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활동을 하다가 회비체를 만들고 활동장을 만들게 됐어요. 이 공방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로 하는 거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해서 주위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육부터 이제 심화교육 10주 받고 이래서 지금 거의 이제 전부 말하자면 선수들이에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어리고 선생님들은 전부 거의 65세 이상 가까이 되는 선생님들인데 정말 잘하시고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커피박이랑 캔들, 양말목 이런 거 주제로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체험 진행도 했고요. 주위에 어린이집도 직접 우리 센터에 와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여기 새로 이사한 센터에서 또 다시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6명이 올수금이 거의 모여서 작품도 만들고 체험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2년 전에 구청 로비에서 전시했는 거. 북구청 직원들 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다 적어주시고 하니까 그 되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배웠는 게. 구성원들의 열의도 참 넘치는 것 같고 네. 대표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활동에 대한 자부심도 아주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는 사실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활동의 제일 목적인데요. 저는 그 원동력이 자기 활동에 대한 확신,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자부심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마을 공동체는 사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적에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 또는 이제 동네에서 소소하게 해야 하는 것을 이웃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다음 활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의미란 것이 바로 이제 세로이 팀의 이순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뿜뿜, 예, 요즘 자신감 뿜뿜이라고 예, 그런 이제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로이 팀은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예로 이제 북구청 공무원들께서 격려의 글을 써서 주셨다. 또는 어린이집에서 체험을 오기도 했다라는 것 등에서 이제 자부심을 얻고 이런 자부심이 또 다음 활동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로이 회원들의 활동에 대한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로이 공방의 제희자입니다. 우리 양초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모든 거 많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커피박.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몰드로 찍어가지고 건조기 또 말려가지고 끄잡아내갖고 우리가 또 이거 칠하거든요. 몇 단계 옵니다 이게. 박정자입니다. 이것도 그냥 커피 찌꺼기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 공전에 만드는 손이 한 15분 가요.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배우고 느끼고 하니까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우리 보면은 요 키링 커피박 이것뿐만 아니고 세제도 있어요. 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손수 수세미를 짜서 이웃 간에 또 요게 나누고 이런 게 되게 큰 보람이 있어요. 이게 싹 다 이게 친환경 거기에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갈 거예요. 집에 있으면 뭡니까? 주부들이 나와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 모양이 다 나오고 우리도 해놓고 나면은 이거 우리가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어요. 박계화입니다. 이 물감 가지고 놀아본 적은 없는데 너무 재미있고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쓰레기 분리 배출하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런 것도 가르치면서 할머니들한테 가르치든지 또 어린이들에게 이런 거 작은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부심이 이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렇게 회원들이 활동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하시고 예.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돌이켜 보면 세로이 팀의 활동은 회원들이 뭔가 아까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배우고 또 배운 걸 표현해보고 또 표현한 것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러한 인정에 또 자신감을 얻어서 그 배움을 다시 사람들과 나누는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공동체의 성장은 공동체 사람 수가 늘어나거나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자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성원 개개인의 어떤 성장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원들 모두가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체험교실을 1년 내내 운영을 했는데 이 세로이 팀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올해 동네 경로당의 어르신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교실을 1년 내내 운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업사이클링 체험교실이 준비하는데 많은 품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교육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면 적정한 소품도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고요. 체험교실에 참여하는 사람 수만큼 이렇게 이제 기획도 좀 받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탈바꿈시키는 과정에 대한 단계들도 빈틈없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체험교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도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한 구성원들과 함께 느낀 과정들에 대해서 평가를 일단 꼼꼼하게 해볼 예정이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세로이 팀의 다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를 가르쳐보는 경험을 해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올해 한번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또 안내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예, 저희가 10월에는 대구 마을 주간이라고 하는 한 해 가장 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순회하면서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달성군에서 할 예정인데요. 네. 달성군 공동체들과 저희가 열심히 함께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저희 센터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마을 공동체들의 이제 대구 마을 공동체의 가장 큰 축제인 대구 마을 주간 행사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10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네. 달성군에서 열리는 대구 마을 주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이었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대구 대봉동 웨딩거리 일대에서 따따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축제는 비혼과 저출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웨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예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습니다. 웨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홍보관, 메이크업을 받고 드레스 피팅을 해볼 수 있는 웨딩 체험관이 있고요. 웨딩 패션쇼와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대봉동의 핫플레이스 사진을 찍어 공유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대한민국 1호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칠성 종합시장의 태동기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엮은 다큐 소설 별별 상상 별별 이야기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칠성 종합시장의 옛 모습과 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상인들의 사연, 또 칠성 종합시장의 매력과 상인들이 꿈꾸는 칠성시장의 내일까지 담겨 있는데요. 칠성 종합시장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서 그간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난 칠성시장, 희망과 활력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 시립국악단의 화요 국악무대 원형의 미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양성필 대구시립국악단 악장의 연출과 해설로 전통음악 가운데 정악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악합주 천년만세를 시작으로 궁중무용 춘행정과 행진곡에서 파생된 기악 관악합주곡 시타까지 다양한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1,000원이고 자세한 공연 정보는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경 금천둔치 일원에서 제19회 문경 오미자 축제가 열립니다. 오미자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미자 세척 담금 체험과 OX 퀴즈, 주스 빨리 마시기 같은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돼 있으니까요. 축제 기간 동안 방문하셔서 전국 오미자 제1주산지인 문경 오미자의 매력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관절은 골반과 허벅지뼈를 잇는 관절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엉치, 사타구니, 골반 주변이 아픈데요. 첫발을 내딛거나 움직일 때 더 아프다면 고관절 문제를, 또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더 아프다면 척추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양반다리, 다리코기, 짝다리 짚기 등의 행동을 삼가고 적정 체중을 유지해 고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도 고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고관절 건강 지켜보자고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20에서 60mm 가량이고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우산 챙겨서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때늦은 더위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비로 늦더위는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